네, 여러분 특별대담 박성중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 오미자 한 잔 하시면서 예, 네, 말씀 나누시죠. 아주 격상이 됐네요. 이 오미자도. 우리 이 종북주사파들하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터입니다. 과방위. 예, 과방위에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셔서 이 좌파들이 아마 제일 징글징글해하는 국회의원일 겁니다. 박성준 의원.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죠. 예. 자객 보낸다는 소리는 없어요? 저한테 홍익표가 와 있습니다. 홍익표. 자신 있습니다. 그게 자객이야. 안방에서나 떠드는 자지. 네. 자, 그런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말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하면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걸 법으로 안 만들어줘요? 정말 세계가 지금 굉장히 우주항공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빨리 달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한 10년 뒤졌습니다. 지금 빨리 달려도 지금 잡을까 말까 하고 네. 우리 먹거리가 미국같이 고고도보다는 네. 중고도, 그러니까 한 500km에서 1000km, 300km, 한 1000km 사이에 그 위성체 발사 이런 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뭐 이유도 없이 반대합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께서 이게 대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 지난 4월달에 그 우주항공연구원 관련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예. 제안했고, 거기에서 우리 이제 가방으로 와가지고 네. 그걸 하자 했는데 뭐 굉장히 서로 난상이 있다가 저쪽에서 8월달에 네. 안건조정위원회라고 예. 안건조정위에 하면은 수기 과정을 한 90일 거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건조정위를 하자, 뭐 우리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건조정위로 갔어요. 받아줬는데 예. 그때 이제 조성래 간사가 네. 본인이 위원장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했죠. 왜? 조성래 간사가 경쟁 반대 법안을 냈고, 아하. 지금 이 반대하는 그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네. 또 한국천문연구원, 이게 다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라남도 고흥 이쪽에? 아니에요. 대전에. 대전에? 유성에. 대전. 유성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네. 자기가 9월 25일까지 끝내겠다. 추석 전까지 어떤 형태든 결론 내겠다. 네. 그리고 추석 전까지 했는데 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기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0월 5일까지 끝내겠다. 10월도 못 내고 그제 10월 23일이 안조위 종료되는 날입니다. 네, 그때까지 결론을 못 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그 가방이 1소위로 이제 이게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1소위도 9명인데 6명이 저쪽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천상 한 5달 후에 총선 이긴 다음에 우리가 다수파가 돼서 이걸 추진해야 되게 생겼습니까? 다수파가 되면 그건 무조건 되는 것이고요. 네. 어떻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든 통과시켜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먹거리 국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그러니까 이게 정쟁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전형적인 사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네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쟁으로 이 국정을 딱 발목 잡고 지금 1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이 빨리 통과시켜 달라. 예. 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빨리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이 국민 여론인데 그냥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잘 나가는 건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거 참 이런 종북주사파들한테 168석이나 지금 주고 있는 상태라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렵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박성중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가짜 뉴스와의 투쟁, 괴담과의 투쟁, 막 이런 건데, 네네. 그 지금 가짜 뉴스 괴담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방통이나 특히 방심위가 이 가짜뉴스 괴담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십니까? 이제 가짜뉴스 관련해서 현대연구원인가? 네.
전문 연구기관에서 네. 1년에 가짜뉴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 손해가, 손실을 예. 발생하느냐 보니까 한 30조 원 되더라고요. 30조. 추정을. 하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짜뉴스로 네. 국민 생활을 피폐화시키고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빨리 이것이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은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앓고 예. 있는데 우리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권이 나서 선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예. 그런 관점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이라든지 또 우선 이제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자 그리고 또 그게 도우는 자 네. 그리고 그게 그 방치하는 자 이게 이게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예. 그 만드는 사람도 처벌해야 되고 네. 그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되고 또 방치하는 거는 뭐냐 포탈 또 구글 이런 유튜브 네. 이런 게 올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그 처리하는 강력한 법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네. 또 그와 아울러서 이 미디어 업체에서는 네. 가짜 뉴스로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어떤 댓글을 못 달게 하든지 내리든지 그 화면을 네. 내리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나머지는 나아가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네. 뭐 우리 방심이나 방통위를 통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짜 뉴스를 어느 정도 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또 권한도 주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에 가서 강력하게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이렇게 해줘야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뭐 100% 건절은 안 되겠지만 예. 중요한 가짜 뉴스는 다 건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예. 그 시범 케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짜뉴스 괴담을 심각하게 자체 생산을 하거나 네네. 이걸 알면서도 유포하거나 네네. 이런 방송사나 통신사 네네. 이거 하나 정도는 정말 회사를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좀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네. 몇 조 원의 손해배상을 네. 해가지고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정부나 저희 당에서는 네. 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이번에 이제 그래서 방심위에서 네네. 그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었던 그 가짜 영상을 예, 예. 3일 전에 틀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또 냄새도 슬슬 피워가지고 예. 이거를 알면서도 오보한 언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그 과태료를 방심위가 다 매려겠잖아요. 예, 예. 이게 단순히 돈 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방송 재허가 재승인 때 이게 다 감점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중징계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JTBC가 걸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JTBC가 자체 조사를 해서 중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네네. 무슨 기자가 회사를 속이고 가짜 뉴스를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봉땡땡 기자죠. 예, 지금은 예. 그 기자가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 뉴스 뭐로 가 있다며. 예. 가장 문제가 많은 뉴스타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무슨 기자가 회사를 속이고 했다고 딱 그 기자한테 책임을 밀면은 JTBC는 괜찮은 거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우선 그래서 JTBC가 이제 2월 20일 날 이걸 방송을 했는데 예. 여러 방송 중에 최고 먼저 방송을 했습니다. 예. 사실 6개월 전에 완전히 가짜로 사실 네. 가짜로 다 판명 난 거 아닙니까? 네. 저 정도의 방송사라면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죠. 예.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는 건 방송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자의 혼자의 문제로 잡을 수는 없죠. 예. 이것은 기자의 문제를 넘어서 방송사 전체의 문제로 봐야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심이라든지 네. 방통위가 여러 가지 거를 들여다보고 있고 네. 네. 또 뭐 자체 내에서는 기자가 왜곡 짜집기 해서 확인했다. 또 그 담당 기자가 결론을 정해두고 끼워 맞췄다. 뭐 이걸로서 끝나는 것 같이 그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여기에는 방심위의 여러 어떤 방심위에 대한 결정, 방통위도 그 제허가 결정이 있습니다. 예. JTBC 제허가 결정. 이때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못 하겠다. 이거는 방송사가 아니다 하면 그렇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봉머식이라는 기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놀았다는 뜻이니까 이건 방송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지. 기자도 책임져야 되고요. 예. 기자 위에 담당 그 부장이나 뭐 국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사가 더 책임이 있다면 네. 방송사도
뭐 제어가 할 때 여러 가지 그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그러네. 관점은 예. 보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는 김의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청담동 술자리 예, 예, 그 예. 완전 그 조작 괴담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 면책 특권이라는 이유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이게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쟤는 제 같은 경우라면 송치하라는 거예요. 뭐 쟤도 마찬가지고 예. 너무나 잘못됐다. 이 예. 면책 특권 그래서 한번 손질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뭐 동료 의원이지만 동료 의원이라 말하기도 내가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 김의겸 의원은 가짜 뉴스에 완전히 선봉자입니다. 그 한 장관에 대해서 네. 가지도 않는 술자리 갔다고 아. 대통령도 갔다고 예. 해서 그것도 뉴스타파고 각 뭐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의겸을 가짜 뉴스에 완전히 선봉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다가 네. 이 양반이 여기 흑석동에 또 부동산을 엄청 투자했어요. 예. 예. 그 전문가들이 그 정도 가려면 그 부동산의 전문가나 그쪽에 엄청 친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원래는 흑석동의 흑석 선생, 부동산의 전설이다 해서 흑석 선생에서 최근에는 흑색 선전을 한다. 예. 흑색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아, 흑색 선생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자를 네. 뭐 이런 자라고 하기 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예. 정말 같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경찰도 무슨 눈치를 볼 게 있어요. 아무리 뭐 법적으로 그리 돼 있더라 해도 네. 의견을 따라서 송치를 하면 되는데 참, 네, 불송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좀 말이죠. 예.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뭐 조금 이게 과방위와 직결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왜 그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예, 예. 진짜 목숨 걸고 예예. 그 공익 제보한 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분을 그 정무위에서 예.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참고인 명단에 넣었더니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인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예예. 그래갖고서는 그냥 합의를 해줬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협박을 했대요. 이 사람을 취소해라. 안 그러면 뭐 국감을 보이콧하겠다. 아, 보이콧하면 좋잖아. 예. 정부 입장에서는 예. 아니 그 협박에 넘어가 갖고서 이 참고인을 취소를 덜렁 합의를 해줬다는데 이게 참고인 채택됐다가 취소하려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합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당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를 참내 정말. 저는 우리 가방에서 예. 정인 창고에 거의 채택 안 했습니다. 우리 말 안 들었어. 어. 뭐 정인 창고에 채택 못하면 너희들이 손해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자기들이 네, 약속 네. 다 해놓고 약속 안 지켰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 23일 날 10월 23일 안건 조정이 종료되는 날인데 네. 그때까지 뭔가 좀 너희들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현만 해주라. 그럼 우리가 정인이라든지 참고인 다 채택해줄게, 합의해줄게. 같이 하겠다. 그게 서로의 상호 정신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이걸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죽어도 못하겠다. 오지 마라. 그럼 하지 마라. 우리는 뭐 채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가 적어도 100석 넘으면 얼마든지 밀고 당기고는 해야지. 땡겨야죠. 아, 그거 좀 너무 정치력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세니까 저쪽에서 내가 너무 세다고 또 난리입니다. 그 이혜진인 이번에도 그래서 국감에 못 부르는 것 같은데. 같이 못 부르는. 예. 사실은 이제 참뭐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 내에서는 뭐 센 것 같이 온갖 소리를 하는데 예. 협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네이버가 여러 가지 어떤 포털 관련, 예. 뉴스 관련, 네. 정치 관련 한쪽으로 좀 많이 그 네이버에 창에 뜨는 것들이 예. 대부분 진보가 많이 뜹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잘못돼서 그런데 네, 네. 제가 계속 발표를 하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혜진 의장을 내가 3번이나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불러서 한번 제대로 가려고 이혜진 의장. 김범수는 최근에 뭐 아시안 게임 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내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했는데 뭐 반대를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요청한 것은 통신 3사를 불러 사장을요. 통신 3사 중에 콕 집어서 KT만 부르더라고. KT사에 최근에 됐다고. 아하, 예. 그래서 KT사에 최근에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좋다. KT 사장 부르려면 그 SK고 LG U+, 다 불러라. 같이 불러야지. 네. 사장들을.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약간 내려가고요.
그다음 뭐 삼성 부르겠다 해서 좋아 삼성 사장 다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나중에 보니까 뭐 다 내리자 이게 민주당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 해줄 테니까 우주항공청 네. 관련해서 뭐 이게 조건은 아니고 약 그 어떤 언지를 주라. 언지를 주면 우리도 그냥 이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근데 그걸 앉아서 다 그냥 보이콧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좌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선거로는 좌파가 집권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괴담 유포하고 이래가지고서 이 부정한 방법, 변칙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거를 7년 전에 성공했어 이것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예. 좌파들이 해가 성공한 적이 많습니다. 옛날에 네. 북풍, 예. 노무현 북풍까지 성공했잖아요. 네. 그 뒤에 7년 전에 뭐 그것도 성공했지만 어. 또 옛날에 보면은 정권을 흔드는 것도 굉장히 쌌어. 성공했잖아요. 예. 또 저 천안함 괴담 성공했잖아요. 예. 뭐 최근에 와서 이것도 사실 성공할 뻔했어요. 저 한 10% 차이였었는데 한 15일 전에는. 네. 이 0.73% 0.73% 쭉 예. 접혔잖아요. 예. 뭐 이게 이것만으로서는 그렇다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때는 가장 핵심 네. 타픽이었거든요. 예. 전 방송사가 전 언론이 달아붙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다가오는 총선,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2026년, 2027년 지방선거 대선을 승리하려면 예. 다른 거는 뭐 힘이 딸려서 못하더라도 이 가짜뉴스 괴담을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본색원하는 일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에 우리 박성중 의원이 맨 앞에 서 있다. 예. 이 점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늘 아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도권에서 지금 재선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 민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좀 걱정들 많이 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21대 선거에서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네, 우리 당이 17석입니다. 한 13%. 네, 그러니까 87%가 민주당이고 13%가 우리 당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리 되면 다시 우리가 가반 의석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가반 의석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네, 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뭐 국민들 우리 또 수도권 주민들 눈에 보이기는 좀 안차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뭐 최선을 다해서 나갈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도 한번 봐주시고 또 와서 적극적으로 뭐 지지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을 꼭 바라고요. 하여튼 저도 특히 뭐 가짜 뉴스라든지 미디어 관련이라든지 네, 네. 또 뭐 이 포털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과방위의 국민의힘 간사이고 또 이 공중전 가짜뉴스 괴담 척결에 맨 앞에 서 있는 박성준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는 우리 고성국 TV도 가짜뉴스 전선에 뛰어들겠다는 소문을 들리던데. 예. 있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 괴담을 척결하지 않으면 7년 전처럼 다시 정권 정말 허망하게 뺏길지도 모르겠다 싶은 위기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팬클럽 아미고 회원들 중에 가짜뉴스 괴담이 주로 생산 유포되는 주요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 한 60여 개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전체 한 150개의 지상파 종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한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주로 좌파들이 진행을 하거나 좌파 패널들이 나가서 온갖 가짜뉴스 괴담을 방송에서 만들고 이걸 SNS를 통해서 이제 막 실어 나르고 그래서 아미고 회원들 중에서 한 60여 분이 자원했어요. 각
각자 프로그램 하나씩 맡아서 모니터하겠다. 예.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요건들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무슨 취재권이 있는 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짜 뉴스를 의심되는 프로그램은 신고할 수 있잖아요. 예. 국민으로서. 예. 예. 그래서 신고를 열심히 하는 가짜 뉴스 괴담 신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 이제 그 모임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11월 1일부터 가짜 뉴스 괴담 신고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희들 같이 하시죠. 저희들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뉴스라 지금 현재 가짜 뉴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당히 네. 모호하고요. 네. 또 가짜 뉴스를 신고해도 그걸 처리할 기간이 아직은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방심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고 네네. 또 저희들한테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봐가지고 그 중에 좀 괜찮은 네네. 것들 네. 같이 합동을 해서 그렇죠. 또 그 부각시키고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 놓은 김에 네네. 7년 전의 사건은 이제 가짜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네. 7년 전의 사건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드루킹 사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자들이 이자들이 네. 어떤 뉴스 자기들한테 그 유리한 뉴스 또 가짜 뉴스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댓글이라든지 공감을 통해서 어떤 기사가 뜨면 네. 거기에 댓글을 막 엄청 달거나 예, 그래서 공감 좋아요 싫어를 좋아요를 엄청 예, 달아서 그래서 맨 그게 앞으로, 상단에 예. 뜨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게 8,840만 건이나 했습니다. 예. 그것도 그 드루킹 그 자체에서 네. 또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농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가방이라든지 또 제 개인적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렇죠. 이걸 잡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포탈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탈에 좀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좋아요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올라가는 기사 중에 우리 자유파를 심하게 공격하거나 매도하는 기사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그 가짜뉴스 척결 그 기구 예. 또는 그 방심위에다가 예, 예. 이거 좀 이상하니까 조사해달라. 예. 이렇게 우리가 신고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유의미한 상태로 네. 항상 감시하다가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예. 중국과 한국이 붙었는데 93%를 중국에 응원하고 7%가 우리 응원했다. 예,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 잡아가지고 바로 예. 그걸 터뜨리고 난리를 그렇죠, 쳐서 그렇죠. 이것들이 IP를 위해서 어떤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을 위해서 들어오는 네. 그런 걸 잡아서 공개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유심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예. 당에 예. 이 당직자들이 그런 전문 모니터 일을 하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가기구에서도 방심위 같은 데서 그런 걸 하지만 모니터 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하게 예, 되고 예. 가짜뉴스 괴담이 주로 발생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좌파들은 머리가 없나요? 이것들이 좌파들은- 감시한다 그러면 허술한 데 가서 또 만들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다른 전문성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모니터링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박성정 의원 도움돼요. 말씀하신 대로 예. 콜라보 손잡고 같이 가짜뉴스 척결에 나서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좀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